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아예 가보지 않아서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경이고 사경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보지 않은 풍경을 본 것처럼 그렸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하나일 뿐일 텐데 표현되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걸로 봐서 어쨌든 약간의 왜곡이 있는 표현이다. 이게 어, 저기 정자라는 게 크게 집 모양이라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저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그림에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사고는 되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이제 71세 때에 그린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건 화합미술관 소장으로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이건희가 죽으면서 기증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세금 대신 내는 것 비슷하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중앙박물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겸재가 그동안 쭉 그려왔던 자기의 표현 양식이 다 들어있는, 소나무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바위도 이렇게, 네? 폭포, 인왕산에 폭포가 없잖아요. 근데 폭포를 그려놨어. 비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물골이 생겨서 이제 물이 흐르긴 한다는 거죠, 거기도.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실제 폭포가, 아주 큰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이제 그려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동안 겸재정선이 그려왔던 많은 그림들에 나타나는 군데군데의 특성들이 이 그림에는 집약돼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인왕산 저 그림에서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 폭포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폭포는 위에 나무가 많이 사는 위에 뭔가 있어야 그 나무에서 내놓는 물이 골을 따라 내려와서 뭉쳐서 폭포가 되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높은 계곡이 있는 데도 아니니까 폭포가 있을 데는 없겠죠. 강세왕의 영통동구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위 막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것처럼 명암이 들어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론을 배워서 그린 게 아니고 서양의 그림을 보고 따라 한 정도였으니까 빛이 있고 그림자가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 무게감, 덩어리감 이렇게 그 색깔에 의해서 농담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덩어리감이랑 서양 사람들이 쓰는 덩어리감이 다르더라라는 정도의 표현인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김홍도의 단양의 사이남입니다. 사이남. 사이남은 가보셨죠? 아주 특별하게 그냥 고기 하나만 떡 있는 덩그런 바위 절벽이죠. 여기에 주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아마 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그렸는 것 같아요. 뒷면이 여기 있고 앞면 뒤가 여기에 표현되지는 걸로 봐서. 그래서 왼쪽으로 약간 되돌아서 그렸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의 그림들과 굉장히 다른. 왜냐하면 이전의 그림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림이든 간에 근경이 있고 중간이 있고 멀리 있는 경치가 있잖아요. 앞에 그림들에도 겸재 그림에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앞에 뭐가 있고 중간 멀리 있고 공간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사물을 건경, 중경, 원경 이렇게 기본 구도로 놓고 화면 안에 공간을 형성했는데 김홍도의 작품들의 말년으로 가면 완숙기에 접어들면 들수록 그리고자 하는 그 사물 그것만 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젊은 시절 40대에 여행하면서 사생을 했던 그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사생을 하면서 터득한 자기 방식, 화면 구도법.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스케치본을 봤지만은 사생을 하게 되면은 앞에 나무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저절로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떤 풍경에 그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었는 걸 그리려면은 크고 작은 개념보다는 뭐 있고 뭐 있고로 그려지는데 실제로 있는 현장을 그대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앞에 거는 크고 뒤로 갈수록 자동으로 작아져 보이게 되는 거 우리 눈에 작게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 하나가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도 그 자체로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네. 멋있네. 아마 이렇게 발견되어진 구도이지 않을까. 김홍도의 후기에 가면 대부분의 그림이 아주 단촐한 구도에 많은 여백을 둔 그림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경이 필요 없는 그냥 사이남 그 자체에 집중되어지는 그림. 그때는 우리가 앞에 봤던 진경산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그림들은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도 있고 모양도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그려졌는데 이때쯤 되니까 그게 없네. 사람도 없네. 여기는 어떻게 갔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로 그냥 보기 좋아.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는 뭘까?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학계에서 내리고 있는 진경산수의 의미 왜 생겼냐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진경산수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여행을 위한 그림이다. 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지는 여행을 못 갔지만 여행 간 것처럼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행을 가는 사람의 여행 길라잡이로서 이게 필요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진경산수라고 불려질 만한 것들이 단돈 이런 한 그림 하나에 완성된 걸로 보여지기보다는 긴 여정을 계속 붙여서 여정을 완성하는 화첩으로 여행첩으로 남겨지게 됐지 않나. 그래서 진경산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18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겨했는데 여행 문화가 낳은 결과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진경산수라는 게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서 봤듯이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려서 이걸 진경산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문화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만들어서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나타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양식에 우리가 만약에 완성이 있다면은 완성이 될 만한 이유도 같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진경산수가 왜 생겨났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보자면은 진경산수라는 형식의 그림이 필요했다. 필요하니까 화가가 그렸겠죠. 자, 이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필요해서 화가가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20세기, 21세기에는 화가의 고통과 고민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세상에 내놓아서 통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보면은 20세기의 그림이라는 것은 상품화 되었어요.
상품화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마트에 진열해 놓고 오는 사람이 진열된 물건을 사가잖아요. 마트에 오기 전에 백화점에 가기 전에 나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가오죠. 20세기 그림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마트의 물건처럼 화가가 미리 작업을 해서 내 그림을 그려놓고 사가세요라고 보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19세기, 18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저 시대에는 화가가 내 이런 걸 그렸으니까 사가 가세요. 이걸 보세요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 이런 그림 필요한데 화가들에게 이런 그림 그려주세요. 나 이런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해서 그려진 게 그 시대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재정선이든 단원계몽도이든 18세기의 화가들에게 그림이라는 거는 20세기처럼 전람회를 해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형식은 절대 아니었다. 누군가가 요청해서 그려지는 형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림들도 진경산수도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려졌을 텐데 그 요청을 왜 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은 그 그림이 왜 그때 그렇게 나타났을까라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장은 당시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조건이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서 18세기가 가장 안정적이고 풍족한 사회였다. 조선시대만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시대의 문화활동이라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욕망할 때 그게 뭐였을까? 그렇게 봤을 때의 18세기 조선은 가장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호화롭게 하는 것이 유람이었다. 그러니까 여행이었다는 거죠. 유람 여행을 한 과정과 결과물로서 이런 진경산수라고 불려지는 사생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안 가봤는데 가본 양 느낄 수 있으려면은 오히려 김홍도의 그림보다는 정선의 그림 같은 그림이 훨씬 더 느낌으로는 강하게 온다. 그래서 속된 말로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가본 놈하고 싸우면은 안 가본 놈 이긴다 하잖아요. 왜? 가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모르잖아. 안 가본 사람은 이것저것 주워 들었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훨씬 넓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경산수나 17세기, 18세기의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전에 있었던 진경산수니 17, 18세기의 사생산수가 왜 그렇게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발달했을까? 하나의 문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뭐 썰로서 이렇게 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미술사에 무슨 크게 영향을 준다든지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보다 굉장히 더 뛰어난 사람이 주장을 해도 뭐 니는 캐라 나는 간다 이런 세상인데 어, 뭐 크게 영향을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술과 문화는 다양한 시선에서 보고 해석하고 또 행동해야만 더 풍성하고 넓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